네, 이제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은 이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리니어 이퀘이션 시스템을 컴팩트하게 표현을 하는 어떤 심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 벡터 공간에서의 리니어 매핑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행렬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하고 n이 있습니다. 네, m하고 n은 내추럴 넘버, 자연수입니다. m하고 n은 자연수에 속하는 어떤 의미의 수인데 여기에 리얼 밸류드 m by n 매트릭스 A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얼 밸류드의 의미는 뭐냐면 A 매트릭스의 엘레멘트들이 실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는 m 곱하기 m 개의 엘레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엘레멘트를 우리가 aij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투플의 의미는 뭐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어떤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m 곱하기 n 개의 엘레멘트를 가지는 그러한 어레이. 근데 그 어레이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냐면 m개의 로우와 n개의 칼럼으로 구성되도록 이런 직사각형 형태로 이 엘레멘트들을 나열을 한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노테이션을 보시면 대문자 볼트체로 표기를 했죠. 이거는 행렬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얘를 m개의 로우 그리고 n개의 칼럼으로 이렇게 m 곱하기 n개의 aij들을 나열한 이러한 단위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aij는 실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m by n 매트릭스에서 1 by n 매트릭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로우가 하나고 칼럼이 n개인 하나의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로우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m by 1 매트릭스 그러니까 로우가 m이고 칼럼이 하나 있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컬럼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우 벡터는 그냥 로우로 값이 나열되어 있다. 컬럼 벡터는 컬럼 방향으로 값들이 나열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노테이션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리얼 밸류의 셋을 의미하는 R에 위에 m by n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이 노테이션은 리얼 밸류를 엘레멘트로 가지는 m by n 매트릭스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m by n 크기의 각각의 엘레멘트가 실수인 매트릭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은 엘레멘트들이 리얼 밸류고 이 행렬의 크기가 m by n, 즉 로우가 m개, 칼럼이 n개인 그러한 행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렬은 총 엘레멘트의 개수가 m 곱하기 n개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m 곱하기 n개의 엘레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리얼 밸류 공간에서의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고 하는 벡터인데요. 얘는 결국 A 행렬에 가지고 있는 n개의 칼럼들, 그래서 n개의 칼럼들을 쭉 스태킹을 해서 버티컬하게 나열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x2의 행렬인 A라는 행렬,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얘를 칼럼들을 쭉 버티컬한 방향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8개의 엘리멘트를 가지는 이러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퀴밸런트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행렬을 정의를 했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그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게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있고 이 오브젝트들을 매니플레이팅하는 그런 룰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학에서 어떤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서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행렬을 더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n by n의 행렬 A와 n by n 크기의 행렬 B가 주어져 있을 때 두 행렬을 더한다는 것, 이러한 연산을 엘리멘트 와이즈 썸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A 행렬이 있을 때 A가 A11, A12, A1n, 그다음에 AM1, AM2, AMN, 이렇게 n by n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은 각각의 엘리멘트가 Bij인데, 그러니까 B11, B12, B1n, 그리고 BM1, BM2, BMN, 이러한 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두 행렬을 더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이 엘리멘트들을 각각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1에 해당되는 엘리멘트는 A11 더하기 B11, 그리고 A1n 더하기 B1n, AM1 더하기 BM1, AMN 더하기 BM1,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렇게 더한 결과도 결국 n by n 행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덧셈의 결과가 여전히 n by n의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들의 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벡터에 대한 정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더했을 때 같은 성격의 오브젝트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두 개의 행렬의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그 오퍼레이션이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행렬을 어떻게 곱하는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먼저 A, B 두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둬야 되는 건 A는 n by n 매트릭스고 B는 n by k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두 행렬을 곱하면 C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C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크기는 A, B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n by K라는 크기의 행렬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엘리멘트 Cij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유념해둬야 되는 건 Cij에서 지금까지와 앞으로 계속 이 노테이션을 따라갈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첨자 i는 로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j는 칼럼을 의미하고요.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자 n by n 매트릭스니까 A11, A12, A1n, 그리고 AM1, AM2, AMN, 이러한 엘리멘트들을 가지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B는 B11, B12, B1n,
n 그리고 bk1, bk2, bkn 이러한 행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행렬을 곱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A 행렬의 i번째 로우 벡터와 B 행렬의 j번째 칼럼 벡터 이 두 개를 뽑아서 여기에 존재하는 엘레멘트들을 각각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의 로우 벡터에 해당되는 엘레멘트들이 여기서의 A, I, L이고요. B 행렬의 칼럼 벡터의 엘레멘트들이 B, L,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곱한 텀이 총 n개가 있을 테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고 걔가 C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i번째 로우, j번째 칼럼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처럼 이렇게 어떤 로우 벡터와 칼럼 벡터를 곱해서 하나의 스칼라로 만드는 이러한 연산을 특별히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이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곱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행렬이라는 것은 그 두 행렬의 곱해지는 행렬에 서로 인접해 있는 차원의 크기가 같을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AB를 곱하려면 A의 뒤에 있는 차원 n과 B의 첫 번째 차원 n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행렬의 덧셈과는 달리 행렬의 곱셈은 엘레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Cij가 Aij 곱하기 Bij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엘레멘트 와이즈로 곱하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하다마드 프로덕트라고 따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행렬 두 개의 행렬이 있을 때 우리는 두 행렬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더하는 연산이 언제 성립하냐면 두 개의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엘레멘트 와이즈로 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개의 행렬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행렬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행렬들이나 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행렬에 인접해 있는 차원의 크기가 같을 때 그때만 두 개의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는 2x3 매트릭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우가 2개, 칼럼이 3개 나열되어 있는 그런 매트릭스. 그리고 B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3x2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로우가 3개, 그 다음에 칼럼이 2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A, B를 곱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곱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A 행렬의 요 뒤에 있는 디멘전이 3이고 B 행렬의 앞쪽 디멘전이 3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A가 2x3, B가 3x2 여기 인접해 있는 차원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개를 곱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C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결과로 나올 건데 첫 번째 엘리멘트가 C11, 두 번째가 C12, 여기가 C21, 여기가 C22가 되겠죠. 이 각각의 엘리멘트는 어떻게 구하냐? 자, C11 같은 경우에는 A의 첫 번째 로우와 B의 첫 번째 칼럼 이 두 개의 벡터의 닷 프로덕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제 2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C21을 해보죠. C21 요 값 같은 경우에는 A 행렬의 두 번째 로우, B 행렬의 첫 번째 칼럼
이것들의 다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해서 2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x2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B 곱하기 A를 해보겠습니다. B 곱하기 A 역시 곱셈이 성립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B가 3x2 크기를 가지고 있고 A가 2x3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차원이 둘 다 2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곱셈이 정의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행렬을 써가지고 실제로 곱셈을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3x3 크기의 행렬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행렬을 더하고 곱하는 그 연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 행렬들 중에는 특별한 행렬이 있는데 아이덴티티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항등원의 개념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실수라고 하면 어떤 실수라도 1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 행렬들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애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들 우리가 특별히 I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 얘네들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n by n, 그러니까 로우와 칼럼의 크기가 같은 이런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 어떤 애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고널 텀, 이 다이어고널 텀들을 우리가 1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렬을 특별히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i라고 하는 행렬이 엘레멘트들을 우리가 i, jk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하면 jj, 즉 로우 인덱스와 칼럼 인덱스가 같은 애들에 대해서는 1의 값을 가지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임의의 n by n 행렬에다가 이러한 i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렬들의 연산에 대해서 어떤 연산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노테이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 노테이션은 for all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A라는 매트릭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n by n 행렬, 임의의 어떤 n by n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n by p 행렬이 있고요. p by q 행렬이 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수행을 할 때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고 왼쪽에 a를 곱하나 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형대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꼭 행렬의 크기를 한 번쯤 적어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a가 n by n, b가 n by p, 그리고 c가 p by q죠. 그렇죠? 먼저 a 곱하기 b가 성립하는지 보면 여기 둘 다 n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곱셈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행렬의 곱셈의 결과는 m by p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c를 곱하게 되는데 역시나 인접해 있는 차원의 크기가 p 둘 다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곱셈의 결과가 m by q
행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BC를 먼저 곱하고 왼쪽에 A를 곱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 B 두 개의 행렬이 n by n 크기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n by p 크기의 행렬 두 개가 있을 때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 C라는 행렬을 곱한 것은 이 C를 A와 B 각각 우변에 곱하고 더해준 것과 같게 된다는 거죠. 아래 법칙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n by n 크기의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왼쪽에 곱하려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크기가 m by m이 되어야 합니다. A가 m by n이니까 인접해 있는 차원의 크기를 갖게 해주려면 m by m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나 아니면 우변에다가 n by n A 매트릭스에다가 n by n을 곱한 결과 이 둘 다 모두 A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해 줘야 되는 거는 여기서 왼쪽에 곱할 때와 오른쪽에 곱할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행렬의 정의와 이 행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들,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